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장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래도 기와지붕 3칸은 되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장도연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품팔이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효성만큼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 도연에게는 한서진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26의 젊은 여인으로 시집 온 지 3년째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부지런하고 알뜰했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어머니 윤복희였습니다. 윤복희는 60이 넘은 나이에 기침병을 얻어 벌써 석 달째 자리에 누워 지내고 있었지요. 밤낮으로 기침을 해댔고 가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깊어만 갔습니다. 으흑, 으흑. 어느 날 아침 복희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도 담벼락 너머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서진은 재빨리 죽을 퍼서 상에 올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지요. 복희는 기침을 하느라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서진이 어머님의 등을 살며시 토닥여드리니 그제야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지요. 미안하구나, 며느리. 늙은이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서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지요. 서진이 복희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니 복희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숟가락에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복희는 겨우 두어 숟가락을 넘기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아파서 더 이상 넘기기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서진은 안타까운 마음에 상을 물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도연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남의 집 밭을 매주고 품삯을 받아온 터였지요. 그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오냐, 도연아. 복희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아니다. 의원 부를 돈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이러다 낫겠지.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저절로 낫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지난 석 달간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알려준 민간요법도 소용이 없었고 약방에서 지어온 싼 약도 듣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도연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도연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예, 서방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소. 어머니의 병이 깊어만 가니 이제는 제대로 된 약을 쓰셔야겠소. 서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서방님 약값이. 알고 있소. 우리 집에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것 말이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지요. 내일 당신이 장터에 가시오. 이 집에 남은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인삼을 사오시오. 인삼을요? 그렇죠. 동네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 같은 병에는 인삼이 제일이라 하셨소. 비록 값은 비싸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소. 도연은 벽장을 열어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양과 쌀 2말, 그리고 복희가 아끼던 옥비녀가 들어있었지요. 이게 우리 집에 남은 전부요. 이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제일 좋은 인삼을 사오시오. 그래야 어머니께서 기운을 차리실 것이오. 서진은 보자기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씨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지요. 만약 이것으로 약을 사서도 어머님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 집안은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과연 당신밖에 없소. 내가 장터에 가면 품팔이를 놓치게 되오. 그러니 당신이 가서 제일 좋은 인삼을 골라오시오. 약재를 고르는 눈은 내가 당신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도연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친정 외할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던 덕에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비록 깊은 학문은 아니었지만 흔한 약재쯤은 분별할 줄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서방님. 제가 꼭 좋은 인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서진은 보자기를 꽂아놨습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서진은 길을 나섰습니다. 복희가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왔지요. 보자기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장터까지는 2시진 남짓 걸어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서진은 고갯길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침 안개 속에 마을이 아득히 보였지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꼭 좋은 약을 구해야 한다. 어머님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서진은 온 집안의 희망을 등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요. 그 모습은 외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단단해 보였습니다. 과연 서진은 집안의 마지막 재산으로 무엇을 사올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장씨 집안에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모든 것은 이제 서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서진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곡식 파는 이, 생선 파는 이, 옷감 파는 이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러댔습니다. 서진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약재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약재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말린 약초며 뿌리며 온갖 것들이 자리마다 펼쳐져 있었지요. 서진은 한 군데씩 살펴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삼을 파는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화려한 천막 아래 커다란 상자들이 놓인 곳이 보였습니다. 50줄의 상인 노경부가 의자에 앉아 손님들을 맡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빨간 천 위에 인삼 몇 뿌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인삼 보시오.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캔 명품이요. 이 약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오. 노경부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저기 인삼을 좀 보고 싶습니다. 노경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보따리를 든 여인이었지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보긴 뭘 보시오. 살 것이오, 안 살 것이오? 이 귀한 약재를 아무나 만지게 할 순 없소. 살 생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진의 말에 노경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시오. 하지만 손대지는 마시오. 서진은 천 위에 놓인 인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요. 뿌리도 굵고 빛깔도 누르스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삼의 결을 살폈습니다. 진짜 산삼이라면 결이 가늘고 촘촘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듬성듬성했지요.
또 색을 보니 겉만 누렇고 속은 하얗기만 했습니다. 진품이라면 속까지 은은한 노란빛이 배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서진은 외할아버지께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인삼은 향이 깊고 은은하여 코를 찌르지 않는다. 만약 향이 너무 강하거나 쓴내가 나면 다른 것을 섞었거나 묵은 것이니라. 서진은 조심스럽게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과연 쓴내가 코를 찔렀지요. 이것은 진짜 산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의 말에 노경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게 가짜라니? 아니, 계집이 무얼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게야. 결을 보니 촘촘하지 않고 색도 겉만 그럴듯합니다. 게다가 향도 이상합니다. 노경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약재상이요. 내가 약재상이요? 나는 이 장터에서 30년을 약재를 팔아온 사람이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계집이 가짜라고 하는 게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도 어릴 적부터 약초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산삼이 아니라 장내삼이거나 밭에서 기른 인삼입니다. 이 계집이 정말 나더러 거짓말쟁이라는 거요? 노경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값어치만큼의 약효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은자 5냥이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자 5냥이면 보통 사람이 1년을 굶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이 의심스러운 인삼에 그런 값을 매기다니요.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은자 반냥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뭐야, 이 계집이? 장사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노경부가 호통을 치자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네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노서방은 이 장터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인데.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릴 약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서진은 다른 약재상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삼을 파는 곳은 노경부 말고는 없었지요. 값도 모두 비슷하게 비쌌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할멈 하나가 낡은 멍석 위에 약초 몇 가지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도라지며 더덕이며 하찮아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멍석 한쪽에 시들어 보이는 뿌리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말라비틀어진 도라지 뿌리 같았지요.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뿌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결이 가늘고 촘촘했습니다. 색은 탁해 보였지만 속을 보니 은은한 빛이 배어 있었지요. 코를 가까이 대자 깊고 그윽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도라지가 아니다. 서진은 외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오래 자란 도라지는 인삼 못지않은 약효가 있느니라. 특히 기침과 가래에는 인삼보다 나을 때가 많으니라.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도라지는 얼마입니까? 늙은 할멈은 서진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팔게 못 되네. 캐다가 말라버린 거라 그냥 버릴 생각이었지. 그래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정그러시다면 돈 몇 푼만 주시게. 어차피 버릴 거였으니. 서진은 보자기를 풀어 동전 몇 냥을 꺼냈습니다. 할멈은 기뻐하며
도라지를 서진에게 건넸지요. 서진은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약이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시들고 볼품 없었지만 오래 산에서 자란 야생 산도라지였지요. 서진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서진은 남은 돈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지요. 과연 도현과 복희가 이것을 믿어줄까요? 인삼을 사오라 했는데 도라지를 사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서진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릴 리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품에 안은 도라지를 꼭 껴안고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서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도연이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서진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찌 이제야 오는 게요? 해가 다 지도록 기다렸소. 길이 멀어서 그만 늦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이 품에 안고 있는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지요. 인삼을 구했소? 예, 서방님. 약을 구해왔습니다. 서진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들어 보이는 도라지 뿌리가 나왔지요.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내가 인삼을 사오라 했는데 도라지를 사왔단 말이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인삼을 구하려 했으나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도라지가 아니라 산에서 오래 자란. 그만하시오.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집안에 남은 전 재산을 모두 맡겼는데, 그런데 고작 도라지 한 뿌리를 사왔단 말이오? 서방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듣기 싫소. 인삼이 비싸다고 겁이 나서 도라지로 대충 때운 게 아니오? 도연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지요. 서진은 정말로 어머님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 있소? 서진은 보자기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거의 다 남아 있었지요. 도연은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제대로 된 약을 사오지 않았소? 아껴서 무엇하려고? 아낀 게 아닙니다. 장터에 있던 인삼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 마시오. 노경부는 이 장터에서 30년을 약재를 판 사람이요. 그 사람 물건이 가짜일 리 없소.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보자기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복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깥이 왜 이리 시끄러운 게냐?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도연은 복희 앞에 도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장터에 가서 인삼 대신 이런 것을 사왔습니다. 복희는 도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실망이 어렸지요. 이게 무엇이냐? 도라지라고 합니다, 어머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라지라니, 내가 그렇게 흔한 것으로 낚겠느냐? 어머님, 이것은 흔한 도라지가 아닙니다. 산에서 오래 자란 것으로. 그만하거라. 복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지요. 내 변명은 듣기 싫구나.
집안에 남은 전 재산을 맡겼는데 고작 이런 것을 사오다니. 어머님, 나가보거라. 늙은이 혼자 있고 싶다.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도현도 따라 나왔지요. 대청마루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 예, 서방님. 나는 참으로 실망했소.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 외할아버지가 약초꾼이었다기에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오. 저는 분명히 제대로 본 것입니다. 장터의 인삼은 모두 가짜였고 이 도라지만이. 됐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도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장터에 가겠소.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삼을 사오겠소. 하지만 서방님 그러시면 품팔이를 놓치게 됩니다. 어머니 목숨이 중요하오. 품삯이 중요하오. 도연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요. 서진은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품에 남은 도라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들어 보이는 겉모습이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약이라는 것을요.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틀렸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노경부의 인삼은 분명 가짜였고 이 도라지는 분명 약효가 뛰어난 것이었지요. 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어 불을 지폈지요. 설령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서진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서진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지요.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약을 드시고 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약 다리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지요. 서진은 그 향을 맡으며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에 오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대로 한 건 맞지요? 서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제대로 한 것이라고요.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서진은 그것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복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요. 서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요. 어머님,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분명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쌀쌀했지요. 내가 그런 것을 먹을 것 같으냐? 어머님, 가거라. 내 정성은 고맙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서진은 사발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눕기만 했지요.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선 서진의 두 뺨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웠지요. 어머님께서 이 약만 드시면 나을 텐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사발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식어가는 약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게요? 약이 식을까봐 그냥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 쉬시오. 도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서진은 사발 속의 약을 마당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 보리라 다짐했지요. 어머님께서 이 약을 드시게 하는 날까지 서진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에서 불을 지폈지요. 어젯밤과 똑같이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어 은근한 불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달이는 동안 서진은 아침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묵은 쌀로 죽을 쓰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소? 예, 서방님. 진지 드시지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도연은 죽을 몇 숟가락 뜨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장터에 가겠소.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삼을 사올 것이오. 서방님 그러시면 품삯을 놓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소. 어머니 약이 먼저요. 도연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장에서 남은 돈을 꺼내려 했지요. 그때 안방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예, 어머니. 도연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따라 들어갔지요. 복희는 이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장터에 갈 것 없다. 어머니, 하지만 약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다. 어차피 이 늙은이는 오래 살지 못할 목숨이다.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복희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품팔이 나가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복희는 기침을 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달인 약이라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싫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님, 드셔보지도 않으시고 나가거라. 늙은이 혼자 있게 해다오. 복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왔지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품팔이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그러셨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그럼 다녀오겠소. 예,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도연이 대문을 나서자 서진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여전히 약이 다려지고 있었지요. 은은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서진은 약이 다 다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복희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가져가거라. 먹지 않을 것이니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십시오. 분명 몸에 좋을 것입니다. 서진은 사발을 복희 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고개를 돌린 채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서진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낮 동안 서진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을 드시지 않으시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진은 다시 안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침에 놓아둔 사발이 그대로 있었지요.
약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복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희는 잠들어 있었지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열까지 나시다니. 서진은 얼른 찬물에 수건을 적셔 복희의 이마에 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약을 다시 데웠지요. 잠시 후 따뜻해진 약을 들고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복희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복희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요.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이것 좀 드시지요. 서진은 숟가락에 약을 떠서 복희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복희는 거부하려 했지만 너무 목이 말랐던지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자 복희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은은한 맛이었지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만 더 드시지요. 서진은 다시 숟가락을 떠서 올렸습니다. 복희는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 마셨지요. 그렇게 몇 모금을 더 먹고 나서야 복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 드셔야 합니다, 어머님. 배가 부르다. 내일 먹겠다. 복희는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몇 모금이라도 드셨으니까요. 서진은 남은 약을 부엌에 두고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서진이 물을 떠다 드리자 도연은 씻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오? 열이 나셔서 걱정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은 드셨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드셨습니다. 조금이라니? 제가 달인 도라지 약을 몇 모금 드셨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지요. 어차피 다른 약이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도 품팔이를 나가야겠소. 어머니께서도 그러라 하셨으니. 도연은 한숨을 쉬며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지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복희의 기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몇 번이나 일어나 복희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들였지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서진은 일찍 일어나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복희께 가져다 드렸지요. 이번에는 복희가 조금 더 쉽게 받아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그저 그렇다. 복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희망을 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려 복희께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모금씩이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지요. 복희도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서둘러 안방으로 갔지요. 문을 열어보니 복희가 이불을 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응. 오늘은 좀 낫구나. 복희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기침은요? 아침부터 한 번도 안 나왔다. 신기하지 않으냐? 도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아지신 걸까요? 설마 서진이 달인 그 도라지 약 때문일까요? 그때 서진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약입니다.
복희는 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은 맛이 더 좋구나. 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복희의 상태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가래도 많이 줄었지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밥맛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신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래. 이상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마당에라도 나가보고 싶구나. 복희는 서진의 부축을 받아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요. 복희는 눈을 감고 햇빛을 쬐었습니다. 아, 좋구나. 얼마 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보는지 모르겠다. 도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지요. 정말로 그 도라지 약 때문에 나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나으신 걸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른인 이만석이 장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만석은 70줄의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지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약방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장형 씨 계시오? 예, 어르신.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연은 반갑게 이만석을 맞았습니다. 이만석은 대청에 올라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오늘 지나가다가 이상한 약 냄새가 나서 들렀다네. 혹시 누가 아프신가? 예, 어머니께서 석 달째 기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 그런데 약 냄새가 예사롭지 않던데. 무슨 약을 쓰고 있나?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라지 약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했지요. 그때 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린 약입니다, 어르신. 무슨 약인가? 도라지입니다. 이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아궁이에서는 여전히 약이 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보통 도라지가 아니군. 예. 도연과 서진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향을 보니 산에서 오래 자란 도라지일세. 아마 10년은 묵은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석은 약탕기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나? 요즘 같아서는 장터에서도 보기 힘든 물건인데. 장터 한 구석에서 구했습니다. 허허, 그것 참 보기 좋구먼. 이런 산도라지는 기침과 가래를 사귀는데 인삼보다 나을 때가 많다네. 이만석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삼보다 낫다고요? 그렇다네. 특히 윤씨 부인처럼 가래가 끓고 기침이 심한 병에는 인삼보다 이 산도라지가 훨씬 효험이 좋지. 이만석은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다리는 방법도 제대로 했구먼. 은근한 불에 오래 달여야 약성이 제대로 우러나는데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지.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지요. 어르신, 그럼 정말로 이 약이 어머님을 낫게 한 겁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복희 어르신께서 나아지신 게 바로 이 약 때문일세. 앞으로도 계속 드시게 하면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야. 이만석은 안방으로 가서 복희를 살펴보았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허허, 얼굴빛이 돌아오셨구먼. 며칠 전만 해도 위독하셨다는데 정말 다행일세. 만석 영감,
내가 낳은 것이 정말 그 도라지 약 때문인가? 복희도 궁금했던지 물었습니다. 이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르신께서 드신 약은 보통 도라지가 아니라 산에서 오래 자란 명약이니까. 며느리가 참 귀한 것을 구해왔어. 복희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복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몰라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만석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예, 서방님. 내가 미안하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지요. 무슨 말씀을? 당신이 옳았소. 그 도라지가 진짜 약이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야말로 서방님을 걱정시켜드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오히려 집안을 구한 은인이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내가 당신을 너무 몰라봤소. 당신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제 알았소. 서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서방님, 앞으로는 당신을 믿겠소. 그리고 당신 판단을 존중하겠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엌 창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그날 밤 복희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이 안방에 들어가니 복희가 이불을 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거라. 서진은 복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저승 갈 뻔했지. 복희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서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어머님께서 낳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내 외할아버지께서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집안을 살렸다. 복희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지요. 밖에서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랑방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복희는 더욱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마당을 거닐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기침은 완전히 사라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지요. 서진은 여전히 매일 약을 다려 복희께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복희가 먼저 찾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약은 아직 안 달였느냐? 지금 막 다 달았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사발을 들고 오면 복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했지요. 참 좋은 약이구나. 먹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마을 사람들도 복희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했지요. 아니, 복희 어르신께서 그렇게 위독하셨는데 어찌 일이 좋아지셨습니까?
며느리가 귀한 약을 구해왔다네. 복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장서방댁 며느리가 약초를 아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외할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다던데. 그렇게 서진의 이름이 마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진은 겸손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낳으신 것이 고마울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5일장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요. 그런데 이날따라 약재 파는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터 이곳저곳으로 퍼졌습니다. 노경부가 가짜 인삼을 팔았다더라. 그래, 정말이냐? 그렇다네. 이만석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지 뭔가. 노경부는 여느 때처럼 천막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멀찍이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노서방,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한 사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노경부는 모른 척하며 대답했지요. 무슨 소리요? 나는 평소처럼 장사하고 있을 뿐이요. 소문 못 들었소? 당신이 판 인삼이 가짜라고 온 마을이 떠들썩하오. 노경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헛소문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요? 이만석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하셨다는데 헛소문이라니. 당신이 판 인삼은 밭에서 기른 것을 산삼인 양속여 팔았다지 않소? 그때 사람들 사이로 이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지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경부. 이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 어르신. 노경부는 마지못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내가 장씨 집에서 약을 보았네. 그런데 자네가 판다는 인삼과는 전혀 다르더군. 그게 무슨 산도라지를 인삼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그런데 정작 자네가 파는 인삼은 밭에서 기른 것을 산삼이라 속인 것 아닌가. 이만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경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아,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은자 5냥을 받고 파는 물건이 고작 반냥 값어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정직한 것인가? 이만석은 노경부의 천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보게들, 이것들은 모두 밭에서 기른 인삼일세. 결도 듬성하고 색도 겉만 그럴듯하지. 게다가 향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만석이 인삼 하나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정말 쓴내가 나는구먼. 이걸 산삼이라고 팔았단 말인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노경부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것은 분명 산삼이. 거짓말 마시게. 이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약방을 했네. 산삼과 밭삼의 차이쯤은 눈 감고도 알 수 있지. 자네는 사람들을 속였어. 저는 그뿐인가. 장씨 집 며느리가 산도라지를 샀을 때 자네가 뭐라고 했나? 계집이 무얼 안다고 했지? 알고 보니 그 며느리가 자네보다 훨씬 약재를 잘 보는 것 아닌가. 이만석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지요. 맞아. 장서방댁 며느리가 이 사람 인삼이 가짜라고 했었지. 그때 이 사람이 며느리를 쫓아냈지 않았나? 정말 파렴치한 놈이로구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노경부는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여러분, 제발 들어보십시오. 저도 속은 겁니다. 제가 인삼을 구해온 사람이 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럼 자네도 몰랐다는 말인가? 이만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경부가 30년이나 약재 장사를 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했을 리 없었으니까요. 거짓말 마시오. 30년을 약재 장사했다면서 그것도 구분 못했단 말이오? 아니면 일부러 속인 것 아니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노경부는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여러분, 됐네. 이만석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노경부, 자네는 이제 이 장터에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네. 뭐라고요? 사람들을 속인 자를 어찌 믿겠나? 당장 짐 싸서 떠나게. 이만석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맞아, 썩 꺼져.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노경부는 결국 천막을 걷고 짐을 쌌습니다.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장터를 떠났지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경부가 떠나자 사람들은 이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약재를 사야 합니까? 장씨집 며느리를 찾아가 보게. 그 며느리는 약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장서방댁 며느리 말입니까? 그렇네. 그 며느리 외할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다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배운 것이야. 이만석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찾아가 봐야겠군. 그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약을 사야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노경부가 가짜 인삼을 팔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장씨집 며느리 서진이 약재를 잘 본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지요. 며칠 후 장씨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아낙네였지요. 저기 장서방댁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이 대문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댁 며느리께서 약재를 잘 아신다지요? 아, 그게. 서진은 민망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복희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약재를 좀 압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아버님께서 기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복희는 서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야, 가서 좀 받으려라. 예, 어머님. 서진은 김씨 안악과 함께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환자를 살펴보니 복희와 비슷한 증세였지요. 서진은 어떤 약재가 필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장터에 가시면 도라지를 파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도라지가 아니라 결이 촘촘하고 색이 은은한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함께 가서 골라드리지요. 서진은 김씨 안악과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라지를 골라주었지요. 김씨 안악은 감사해하며 돈을 주려 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받으셔야 합니다. 김씨 안악은 억지로 돈 몇 푼을 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진은 사양했지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후 김씨 안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쌀 한 마를 가지고 왔지요. 덕분에 시아버님께서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닙니다. 댁 덕분에 우리 시아버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김씨 안악은 쌀을 놓고 갔습니다. 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침하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몸이 허한 사람들이 서진을 찾아왔지요.
서진은 그들에게 어떤 약재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때로는 직접 장터에 가서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서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 이름이 높아지고 있소. 아닙니다. 그저 도와드릴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복희도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렇게 서진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경부의 몰락과 함께 서진의 명성이 높아진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서진은 겸손했습니다. 그저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장씨 집안 식구들이 저녁상을 둘러 앉았습니다. 복희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밥맛도 좋았지요. 서진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맛있구나. 며느리 손맛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서진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밥을 먹으며 말했지요.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당신 칭찬을 하더이다. 김씨댁 노인 어른께서 나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때 복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몰라봤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 복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안에 남은 전 재산을 맡겼으면서도 너를 믿지 못했지. 내가 도라지를 사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어머님.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옳았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것이 정말 부끄럽다. 복희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지요. 용서해다오, 며느리야.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을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모든 것이 내 잘못이지. 도현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여보,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이 정말 부끄럽소. 서방님, 당신이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소? 실망했다고 했지. 당신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틀렸다고 의심했소.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소. 서방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소. 그것을 어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겠소?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나으셔서 너무 기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했지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외할아버지에 대해 더 듣고 싶구나. 예, 어머님.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약초를 캐셨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시며 온갖 약초를 배우셨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산에 오를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지요. 서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약초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침에 좋고, 저것은 소화에 좋고, 또 저것은 열을 내리는데 좋다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예, 어머님. 외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초는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그러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도라지를 고른 것도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오? 예, 서방님. 외할아버지께서는 산도라지가 얼마나 귀한 약인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기침과 가래에는 인삼보다 나을 때가 많다고요. 허허, 정말 그러하셨구나. 복희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야, 외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며느리야. 괜찮습니다, 어머님.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요. 서진은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했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예, 어머님.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희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야. 내 외할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게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복희와 도연은 진지하게 들었지요. 그럼 쑥은 어떤 병에 좋습니까?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합니다. 특히 여인네들 병에 좋지요. 오, 그렇구나. 그럼 생강은?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물리칩니다. 서진이 설명할 때마다 복희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약초를 아는 게 다 외할아버지 덕분이랍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약재를 잘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으니 아는 게 많지요. 복희는 며느리를 칭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저 자랑스러웠지요.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옆마을 박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지요. 장서방댁 며느리께서 계십니까?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이 나와 물었습니다. 박씨 양반은 정중하게 절을 했지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몸이 허하신데 어떤 약을 쓰면 좋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진은 박씨 양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증세를 물어보았지요. 어르신께서 몇 살이십니까? 올해 70입니다. 어떤 증세가 있으십니까?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으십니다. 또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가 힘드십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럼 녹용이나 인삼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값이 비싸니 염려 마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진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함께 가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박씨 양반과 함께 한양까지 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약재상들이 많았지요. 서진은 하나하나 살피며 진품을 골라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녹용입니다. 빛깔을 보십시오. 은은하면서도 윤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오,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산삼입니다. 결이 가늘고 촘촘하며 향이 깊습니다. 박씨 양반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약재를 잘 아시다니. 과찬이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박씨 양반은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었습니다. 서진은 사양했지만 박씨 양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복희께 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많으냐? 다 내가 번 것이니 내가 가지거라. 아닙니다. 이것은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합니다. 복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우리 집안에 내 같은 며느리가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서진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서진은 모두를 정성껏 도왔지요. 장씨 집안도 조금씩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지혜가 집안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요. 그 사이 장씨 집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기침병이 돌기 시작한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물었습니다. 이번 기침병이 심상치 않은 것 같소. 그러게 말이오. 우리 집 아이들도 며칠째 기침을 멈추지 않으니 약방에 가봤지만 별 차도가 없더이다. 소문을 들은 서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희께 말씀드렸지요. 어머님, 제가 마을 사람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서 가거라. 복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서진은 장터로 가서 좋은 도라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것을 달여서 드시면 기침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이 준 도라지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서진은 다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물을 넉넉히 붓고 은근한 불에 오래 달이십시오. 그래야 약성이 제대로 우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감사의 선물을 들고 있었지요. 서진 아씨, 덕분에 아이들 기침이 나았습니다. 우리 노인 어른께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어떤 이는 쌀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직접 짠 무명천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서진은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난처합니다. 아닙니다. 아씨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것쯤이야. 그렇습니다. 아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움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저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눈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받은 물건들을 복희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복희는 물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니.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는데 이것이 대수냐? 도현도 돌아와서 물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오? 마을 사람들이 주신 것입니다. 허허, 당신 덕분에 우리 집 곳간이 점점 차는구려. 도현은 기뻐하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요. 그 후로도 서진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서진은 그들의 증세를 듣고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면 생강차를 드시고 마늘을 꾸준히 드십시오. 머리가 아프시면 국화차가 좋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대추를 달여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진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의 말대로 했고 대부분 좋아졌지요. 그러자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장씨 집안 며느리가 약초를 잘 본다더라. 그래,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저번에 내가 갔더니 정말 신기하더군. 약초 하나만으로 병이 나았으니.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바빠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40줄의 단정한 선비였는데 옷차림이 번듯했지요. 장서방 댁이 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도연이 나와 물었습니다. 선비는 공손하게 절을 했지요. 한양에서 왔습니다. 며느리께서 약초를 잘 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도연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이 나오자 선비는 다시 절을 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약방을 하는 정약사라고 합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과연 아씨께서 약초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정약사는 품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진은 약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말린 뿌리였고, 하나는 잎사귀였고, 또 하나는 씨앗이었지요. 이것은 천궁입니다. 머리 아픈데 좋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박하입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결명자입니다. 눈을 밝게 하는데 좋습니다. 정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맞았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다니.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한성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약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봉 어르신이요? 설마 그 유명하신 한성봉 어르신 말씀입니까? 유명하시다니요? 서진은 의아해했습니다. 정약사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한성봉 어르신은 이 땅에서 손꼽히는 약초꾼이셨습니다. 한양에서도 그분 이름을 모르는 약방이 없지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어르신의 손녀라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씨께서 왜 이렇게 약초를 잘 아시는지. 정약사는 서진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씨, 한양에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약방에서 함께 일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약사는 아쉬워했지만 서진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정약사가 돌아간 후 복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한양에 가는 것도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닙니다, 어머님.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어머님과 서방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복희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대 판단을 먼저 따르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몰라봤소. 이제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소.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요.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서방님. 과찬이 아니요. 사실이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께서 살아나셨고,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소.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그렇게 장씨 집안은 서진의 지혜로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차고 집안은 넉넉해졌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복희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고, 도연은 품팔이를 하면서도 늘 서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진은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보람을 느꼈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참 좋은 세상이구나. 복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셋이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장씨 집안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서진의 지혜가 집안을 일으켰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장씨 집안만큼 화목한 집안도 드물다. 그러게 말일세.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는구먼. 며느리가 저렇게 훌륭하면 시어머니도 편하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믿고 사랑할 때 찾아오는 법이지요. 장씨 집안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